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연합뉴스TV 제13회 경제포럼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또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로 함께해주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한 연합뉴스TV 경제포럼은 국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오피니언 리더들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 어젠다를 분석하고 해법을 공유하는 지혜의 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는 올해 경제포럼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 그리고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과제라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주제를 대한민국 경제, 지방에서 길을 찾다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기조연설과 다양한 사례 발표를 통해서 공유될 지혜와 경험들이 우리 경제의 미래의 귀중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연합뉴스TV 제13회 경제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의 첫 번째 순서로 연합뉴스TV 대표이사이신 안수훈 사장께서 개회사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안수훈 사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TV 대표이사 안수훈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축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신 김민석 총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박형준 부산광역시장님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님께도 진심을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경제포럼의 주제는 대한민국 경제 지방에서 길을 찾다입니다. 지방 소멸이 곧 국가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절박한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활로를 지방 살리기에서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국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사상 처음으로 2% 아래인 1.9%로 전망했습니다. 문제는 이 수치가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서 대한민국의 성장판이 닫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이러한 추세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며 그 밑바탕에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지역 간 인구 이동과 지역 경제 보고서에서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이 저출산을 부추기고 이는 노동력 감소와 함께 성장 잠재력 약화로 이어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지난달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국토 균형 발전은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박형준 시장님과 김영록 도지사님은 지역에서 수도권 일극체제 한계를 넘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모색해 오신 최고 전문가이자 현장 지휘가입니다. 두 분께서 들려주실 정책 경험과 실천적 통찰이 지방이 어떻게 국가 성장의 새로운 운영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오늘 포럼이 더욱더 기쁜 것은 제1회 리프팅 지방시대 대상 시상식이 함께 열린다는 점입니다. 리프팅 지방시대는 연합뉴스TV가 지난 2년간 매주 방영해 오고 있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 지방 소멸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뤄왔습니다. 2023년 10월 첫 방송 부산도 사라질 수 있다 편은 방송용 콘텐츠임에도 유튜브에서만 130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지방 소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오늘 시상식에서 소개될 다양한 혁신 사례들은 지방이 스스로 길을 열어갈 수 있다는 생생한 증거이자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중요한 힌트가 될 것입니다. 수상하신 지자체와 기관들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단체장님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합뉴스TV는 앞으로도 지방이 진정한 르네상스를 맞이할 수 있도록 더욱 헌신하는 보도 채널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하자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제 목소리가 잠시 좀 잠겨 있습니다. 지난 주말 한국기자협회 주최 여기자 풋살 대회가 열렸는데 가서 저도 응원을 하면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렇게 됐습니다.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대회에서 연합뉴스 TV팀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3등을 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오늘 이 자리에 기업 임직원님 그리고 지자체 관계자분들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연합뉴스 TV는 더 좋은 방송, 기업과 지역 뉴스에 관한 공정하고 균형 있는 보도로 여러분의 성원에 부응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같이 가는 보도 전문 채널 23번 더욱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개회사 전해주신 안수훈 사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장님의 개회사로 오늘 포럼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포럼을 향한 축하 말씀을 들어볼 차례인데요. 먼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님께서 축사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역시 큰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먼저 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조망하는 이 뜻깊은 자리 연합뉴스TV 제13회 경제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포럼을 준비해 주신 안수훈 연합뉴스TV 대표이사 사장님을 비롯하여 임직원 여러분들과 우리 사회의 길을 밝혀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공유해 주실 박형준 부산광역시 시장님과 또 김영록 전라남도 도지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하지만 그 빛의 이면에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라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과 또 국내 500대 기업 본사의 77%가 수도권에 자리하는 등 지방은 심각한 인구 감소 또 소멸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 그리고 국가 경쟁력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몇 분 뵙기도 했지만 이 내년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중점 사업 중에 하나는 정부의 AI 전환입니다. 그 AI 전환이 이루어지고 정부가 AI의 도움으로 더 많은 국민의 혜택을 만들어 드리려면 실제로는 그 마지막 이 끝에는 항상 지방이 있습니다. 이 경제가 AI화되고 또 정치, 행정 모든 분야가 AI화, AI 전환이 될수록 그 실질적인 우리 국민들을 보살피고 케어하는 일, 그리고 국민을 안전으로부터 지키는 일, 이 모든 일들은 지방이 살아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오늘 리부팅 지방시대 시상식도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영예의 수상을 받으실 수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포럼에서 모여지는 모든 이 지혜와 통찰이 앞으로 지역의 잠재력을 꽃피우고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행정안전부 역시 지방의 잠재력이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현장에서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훈훈한 축하 말씀 전해주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님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김민석 국무총리님께서 영상으로 축하 말씀을 전해 오셨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님의 축하 말씀 영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입니다. 연합뉴스TV 제13회 경제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지방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신 연합뉴스TV 안수훈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박형준 부산시장님, 김영록 전남지사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활력과 균형 발전에 기여하여 제1회 리부팅 지방시대 대상을 수상한 부산광역시와 전남 장흥군 등 모든 수상지역 주민들께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민선 지방자치 30년, 우리는 지역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각 지역의 산업 기반은 흔들리고 수도권과의 격차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청년들은 희망을 찾지 못해 고향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균형 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 전략이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각 지역의 고유한 자산과 잠재력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입니다. 오늘 포럼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힌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데 큰 지혜와 영감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뜻깊은 영상 축하 말씀 전해주신 김민석 국무총리님께 감사 말씀 전합니다. 다음 순서로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께서 에너지 해양 특화 도시 전남이라는 주제로 기조 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역시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라남도지사 김영록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 지방에서 길을 묻다, 우리 연합뉴스TV에서 뜻깊은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을 살리는 길, 지방을 결국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중앙이 산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각이 있죠. 예를 들면 지역균형 발전에 대해서 뭐 인구 소멸, 인구 감소 지역특별법, 인구 감소 지원특별법, 이런 법도 사실은 전라남도가 경북하고 함께 연대해서 이 법을 만들었고,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1조를 정부에서 만들었는데 지금 1조를 3조로 늘린다고 이재명 정부에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진일보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들고 나온 것은 여러 가지 이런 부분 중에서 이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이제 이 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지방 경제를 살릴 것인가 하는 점을 한번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지방 살리는 방안이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그 이익을 일부 공유를 하고 그 이익의 일부를 에너지 기본소득이다, 이렇게 해서 기본소득 사회로 가야 되는데 재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재생 에너지에서 그 에너지 기본소득 기금을 만들고 그것을 지역에 환원해서 그것이 선순환을 일으켜서 지역 경제가, 지방 경제가 좋아지도록 하는 것,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안이
이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 해주라고 해도 중앙에서 안 해주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 목차는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기후 위기, 지금 세계적인 기후 위기, 미국의 LA 산불은 한 달 동안 지속됐죠. 인도, 파키스탄 50도시가 넘는 폭염, 또 우리나라도 유례없는 극한 호우, 강릉만 가뭄이 그렇게 역사 이래 그런 가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된다.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서는 2050년까지 100% 지금 탄소 사회로 가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아리백 캠페인도 세계적인 이름만 아는 기업들이 다 많이 참여를 했죠. 구글, 애플 등 445개사. 우리나라도 이름만 말하면 다 알 수 있는 대기업들 36개사가 아리백 캠페인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지금 청정 에너지, 결국은 탄소 중립 에너지 대전환을 하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재생 에너지는 결국은 자연에서 온 햇빛과 바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의 주민들하고도 굉장히 밀접하죠. 그래서 발전 수익을 근본적으로 주민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발전 수익 공유를 통해서 기본소득 사회, 기본 사회를 실현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남의 경우는 재생에너지가 잠재량이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풍부한 지역인데요. 풍력은 167기가와트, 태양광은 276기가와트, 전체 444기가와트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이 잠재량만 가지고도 우리나라 발전 설비량을 다 커버하고도 남는다. 그래서 전라남도 재생에너지는 계속해서 지금 엄청난 지금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이런 부분들이 법령 정비가 제대로 안 돼 있고 허가 절차 여러 가지 보면 복잡해서 지금 해상 풍력은 이제 100메가와트, 0.1기가와트, 태양광은 6기가와트에서 6.6기가와트인데 19% 전국 1위고요. 앞으로 2030년에는 해상 풍력을 16기가와트, 그다음에 태양광은 11에서 29기가와트까지 늘리고 2035년에는 해상 풍력을 예를 들면 30기가와트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서 전라남도가 그동안에 사실 보이지 않게 2019년부터 눈물겨운 노력을 해왔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취임 이후에 전라남도가 갈 길은 이 재생에너지, 특히 해상풍력을 우리가 확충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해상풍력 허가 물량은 21.3기가와트에 전국의 61% 지금 전라남도는 허가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근데 허가를 받아놓고 앞으로 이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 시행한 절차들이 지금도 좀 복잡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햇빛연금인데요. 저는 이재명 정부는 달라지리라고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햇빛연금, 신한 햇빛연금은 지금 주민 참여 REC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누적 수입이 220억이고 현재 연간 24만 원 내지 240만 원을 이렇게 주민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전국에서 부러움을 사고 있고 인구도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님도 최근에 지금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은 재생에너지다. 원전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풍력 발전, 태양광 대대적 건설을 하는데 그 여건이 제대로 지금 갖춰지고 준비를 많이 한 지역이 바로 전라남도다. 그다음에 지방의 대규모 도시 산단을 만들고 세제 규제, 전기요금, 배후시설, 전기요건 등 이 RE100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새로운 산업 형태를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대한민국 에너지 혁신 선도 모델을 준비된 땅에다 만들겠다 하는데 저희들은 많이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준비된 땅은 제가 써버렸습니다. 준비된 땅에다 만들겠다 했는데 준비된 땅 전남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시작하겠다는 것은 다른 지역도 앞으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기대를 전폭적으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충하고 또 기본소득 사회를 역설했기 때문에 그 기본소득 사회를 열어갈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서는 이 방법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다. 다른 부분에 어떤 재원을 들어오지 않고 서로 재원을 또 세금을 만들지 않고 그냥 햇빛과 바람에서 기본소득을 얻어서 주민들한테 우리 국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제도. 여러분 이때 박수가 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안소은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것을 발표한 연합뉴스 TV 포럼에서 발표한 것은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서 꼭 실현시키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나왔단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님께서 글로벌 해양 허브 도시 부산 비전과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기조 연설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이준승 부시장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이준승입니다. 아마도 이게 장관님 축사, 총리님 영상 축사, 그리고 대표님 개회사 모든 것이 일관되게 흐르는 하나의 흐름은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현재까지는 대한민국을 끌고 왔던 게 수도권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반도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 AI, 문화, 관광 모든 부분들이 수도권에서 끌어왔다면 앞으로 이렇게 둔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은 오히려 점점 쇠퇴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대한민국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의식이 일관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경제와 앞으로 새롭게 혁신 거점으로 나아갈 저희 부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실 기회를 줘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저희 부산이 갖고 있는 강력한 도메인이 해양입니다. 그래서 부산이 어떻게 해양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허브 도시로서 갈 수 있는 그런 성과를 가져왔었고 앞으로 글로벌 해양 허브 도시로서 대한민국이 균형 발전을 하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이런 방향에서 짧게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1970년대 서울과 부산을 경부축으로 이렇게 연결하면서 부산이 항만을 천혜의 항만을 갖고 있고 지금 현재 아마 환적항 기준으로 해서 세계 2위 단일항 규모로 해서 세계 7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정학적 중요성을 인정받아서 경부축을 중심으로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동량이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왔고 경부선을 타고 내려와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시대에서 경부축을 중심으로 발전을 했습니다만은 80년대 들어서 대도시권 억제 정책에 따라서 부산은 성장 억제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그래서 대기업 안 돼, 투자 안 돼. 그리고 전체 투자의 축이 그러면 호남 서해안들이 상당히 열애되었고 소외되었고 이랬기 때문에 여기도 같이 키워서 균형 발전을 하자. 그래서 호남 서해안 축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부산이 성장 억제되어 왔던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그림처럼 서울, 부산, 호남, 서해안 이렇게 두루두루 발전이 되어 왔으면 지금 오늘의 연합뉴스TV에서 대한민국 경제 지방에서 길을 찾다라는 포럼이 없었어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것이 90년대 들었으면서 수도권 일극 체제가 강화되어 왔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80년대 학번입니다. 학교 갈 때만 하더라도 저희 광주에 있는 전남대, 부산에 있는 부산대, 경북대 이런 쪽이 수도권에 스카이나 좀 빼고 나면은
그나마 괜찮은 대학으로 인정받았었더랬습니다. 그게 한 30년, 40년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20위권 내에서 지방대학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대학들이 인서울입니다. 부모님들도 서울만 받으려면 서울자만 붙으면 그게 어디라 하더라도 이렇게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혹은 거꾸로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지금 현상이 벌어졌고요. 아까 축사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대기업들 대부분이 서울로 본사를 옮겨서 90% 이상이 수도권에 아까 500대 기업의 80% 이야기하셨는데 범위를 확대해서 대기업 전체를 보면 90% 이상이 수도권에 다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인천공항 나오면서 인천공항에 1공항, 2공항 계속 물류까지 해서 키우다 보니까 항공물류의 98%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다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공물류가 주로 하는 게 반도체라든지 이런 고부가 가치의 여러 가지 상품들인데 그러한 부분들은 인천공항을 통해서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물류비 때문에 가까운 IT 기업들이라든지 첨단 산업, 신소재 기업들은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강화되어 간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수도권 초집중 형상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똘똘한 한 놈이 끌고 가고 나머지 먹고 살고 이렇게 하면 좋을 건데 사실은 어느 순간까지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일정 시점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나라의 성장 잠정률이 2% 이하로 떨어지듯이 성장 잠재력은 떨어지고 이게 억수로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애 놓는 것도 줄어들어서 초저출생 그다음에 격차 확대 이런 복합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 증가 인구의 78.5%가 수도권에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전부 다 지방에서 태어난 애들이 수도권으로 대학을 찾아서 일자리를 찾아서 기업을 찾아서 올라가는 것들이 문제라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이런 해양에서 찾을 수밖에 없고 그게 우리 지사님 나와 계시지만 전남이든 부산이든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 준비를 할 때 글로벌 해양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슈퍼 클러스터가 생길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양수산부뿐만 아니라 각종 공공기관, HM 본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관들을 집적시켜서 북극 항로 개척과 같이 해서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개발하는 도시, 개척해 나가는 도시 부산으로 글로벌 해양 허브 도시 부산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오늘날의 시대적 변화를 규정하는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AI 디지털 대전환, 둘째는 기후 변화라든지 아니면 생태적 전환, 세 번째는 단층화된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요인에 모두 수직적이고 중앙 집권적인 거버넌스에 있어서는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평적이고 협력적이고 이런 거버넌스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균형 발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과감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한 주시고 지방이 자율성을 갖고 지자체장 책임하에 이렇게 몸에 맞는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지원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수도권 중심에 한 바퀴로 돌아간 나라가 아니라 부산, 전남 이렇게 두 바퀴, 세 바퀴로 구르는 나라가 돼야 되고 그것이 온 나라가 함께 잘 사는 길이고 대한민국이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기조 연설에 수고해 주신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앞서서 개회사 그리고 축사에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뭐 작년, 재작년 또 이전에 연합뉴스TV 경제포럼에 참석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이 프로그램을 보시고서 원래 이런 순서가 있었나 하고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올해 연합뉴스TV가 처음으로 기획해서 준비한 순서입니다. 바로 연합뉴스TV 제1회 리부팅 지방시대 대상 시상식인데요. 이번 리부팅 지방시대 대상은 연합뉴스TV가 인구 감소, 청년 유출, 산업 공동화 등등 심화되는 지역 위기 속에서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활력 회복에 기여한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그에 대해서 널리 알리기 위해서 시상을 진행하자라는 의도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이 첫 공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그리고 기업 등등 아주 많은 기관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심사위원분들께서 심사를 하시는데 애를 많이 먹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관심을 보내주신 기관들께 감사 말씀을 전하고요. 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된 수상자분들께 축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상은 총 5개 부문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중에서 지방행정혁신, 산업 일자리 창출, 청년 가족 정착, 지방 문화 활력 4개 부문은 다양한 분야의 심사위원분들께서 종합평가를 내려서 선정을 했고요. 특별상 부문은 연합뉴스TV가 지역사회 기여도, 파급 효과, 공모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했습니다. 시상은 지방행정혁신 부문, 청년 가족 정착 부문, 지방 문화 활력 부문, 특별상 그리고 산업 일자리 창출 부문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지방행정혁신 부문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상을 진행해 주실 연합뉴스TV 대표이사 안수훈 사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방행정혁신 부문은요, 심사에서 공동점수, 동점이 나온 부문입니다. 따라서 2개 기관이 함께 수상을 하게 됐는데요. 호명된 수상자 대표자께서는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TV 제1회 리부팅 지방시대 대상 지방행정혁신 부문 수상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박병규 구청장님, 부산광역시 동구 김진홍 구청장님, 무대로 올라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박병규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김서궁 부구청장님께서 수상해 주시겠습니다. 연합뉴스TV 제1회 리부팅 지방시대 대상 지방행정혁신 부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박병규. 귀기관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해 꾸준히 힘써왔으며 뛰어난 성과를 이루어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제1회 리부팅 지방시대 대상을 드립니다. 연합뉴스TV 대표이사 안수훈.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상장과 상패를 함께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2번째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TV 제1회 리부팅 지방시대 대상 지방행정혁신 부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김진홍.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청년 가족 정착 부문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연합뉴스TV 제1회 리부팅 지방시대 대상 청년 가족 정착 부문 수상자 전라남도 장흥군 김성 군수님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연합뉴스TV 제1회 리부팅 지방시대 대상 청년 가족 정착 부문 전라남도 장흥군수 김성. 귀 기관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해 꾸준히 힘써왔으며 뛰어난 성과를 이루어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제1회 리부팅 지방시대 대상을 드립니다. 연합뉴스TV 대표이사 안수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방문화활력부문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TV 제1회 리부팅 지방시대 대상 지방문화활력부문 수상자 영월 상동야구고등학교 설립추진위원회 이운식 회장님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연합뉴스TV 제1회 리부팅 지방시대 대상 지방문화활력부문 영월 상동야구고등학교 설립추진위원회장 이운식. 귀기관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해 꾸준히 힘써왔으며 뛰어난 성과를 이루어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제1회 리부팅 지방시대 대상을 드립니다. 연합뉴스TV 대표이사 안수훈. 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상장과 상패가 전달이 되고요. 네, 이어서 특별상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TV 제1회 리부팅 지방시대 대상 특별상은 총 5개 기관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호명은 가나다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호명된 기관 대표자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역시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거창군 구인모 군수님, 수원특례시 이재준 시장님, 양평군 전진선 군수님, 전라남도 구례군 김순호 군수님, 전라남도 장성군 김한종 군수님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특례시는 이재준 시장님을 대신해서 현근택 제2부시장님께서 수상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라남도 장성군은 김한종 군수님을 대신해서 심우정 부군수께서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TV 제1회 리부팅 지방시대 대상 특별상 경상남도 거창군수 구인모. 귀하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해 꾸준히 힘써왔으며 뛰어난 성과를 이루어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제1회 리부팅 지방시대 대상을 드립니다. 연합뉴스TV 대표이사 안수훈 축하드립니다. 연합뉴스TV 제1회 리부팅 지방시대 대상 특별상 수원특례시장 이재준. 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연합뉴스TV 제1회 리부팅 지방시대 대상 특별상 경기도 양평군수 전진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연합뉴스TV 제1회 리부팅 지방시대 대상 특별상 전라남도 구례군수 김순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상 마지막 순서입니다. 연합뉴스TV 제1회 리부팅 지방시대 대상 특별상 전라남도 장성군수 김한종.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산업 일자리 창출 부문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TV 제1회 리부팅 지방시대 대상 산업 일자리 창출 부문 수상자입니다.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산에서 서울까지 그
급하게 먼 길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연합뉴스TV 제1회 리부팅 지방시대 대상 산업 일자리 창출 부문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기획기관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해 꾸준히 힘써왔으며 뛰어난 성과를 이루어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제1회 리부팅 지방시대 대상을 드립니다. 연합뉴스TV 대표이사 안수훈. 네, 시장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전체 수상하신 분들이 숫자가 꽤 되는데요. 저희가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리부팅 지방시대 대상을 수상하신 수상자 앞에 나와서 상 받으신 분들 모두 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을 받으신 모든 분들께서 다 함께 단체로 기념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짐없이 올라오셔서 함께 이렇게 뜻깊고 기쁜 순간 단체 사진 촬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환하게 미소를 지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상을 받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리부팅 지방시대 대상은요, 단순한 하나의 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균형 발전 그리고 지방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지자체 정책 등에 대해서 드리는 감사함의 표시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역이 함께 성장하면서 우리 경제 미래를 밝히는 주역이 되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상식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이어서 연합뉴스TV 제1회 리부팅 지방시대 대상 수상자분들의 우수 사례 발표 시간이 있겠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성과를 소개해 주시는 뜻깊은 자리인 만큼 지역별로 어떤 변화와 성취가 있었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는 앞서 기조연설에서 사례 발표에 가름할 수 있는 강연을 부시장님께서 해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이번 저희 경제포럼 주제가 대한민국 경제 지방에서 길을 찾다이지 않습니까? 그에 맞는 또 다른 내용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또 다른 내용을 준비한 건 아니고요. 원래 제가 우리 기조 발전을 하려고 했었는데 불가피한 좀 사정이 있어서 우리 부시장께서 대신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지금 가장 큰 문제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저성장의 굴레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역사상 유례없는 초저출생이 국가 소멸의 위기까지 거론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이고, 세 번째가 다양한 측면에서 격차 사회가 극복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 세 가지 문제가 다 우리 국가의 목적이라는 것은 결국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듯이 행복을 국민들에게 주는 것인데, 그런 행복 국가라고 하는 궁극적인 지향과는 거리가 있는 길을 지금 저희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또 문제입니다. 사실 과거 우리가 고도성장 기에 익숙해 있을 때에는 사실 성장 자체를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앞으로 한 5, 6년 사이에 우리가 일본과 같은 장기 침체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은 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잡을 수 있느냐의 기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이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이 밝힌 바에 따르면
수도권 집중, 특히 서울 일극주의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압도적으로 많다 하는 것이 실증적으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부가가치 측면에서나 효용의 측면에서나 이것이 굉장히 큰 한계임이 분명합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단순히 지방에 사는 분들의 처지가 공공해서 그분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이런 시각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잠재력, 특히 혁신 성장의 시대인 이 시대의 이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과제다, 이런 인식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부터 지방시대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있었고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얘기는 많이 있었지만 사실 이 점을 명확히 인식을 하고 지역을 단순히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의 이 거점 또는 성장의 엔진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좀 약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듯이 떡을 나눠주는 지방정책이 아니라 떡시루를 만들어주는 지방정책이 돼야 된다, 이런 그 주장을 해왔고, 그러기 위해서는 역대 정부가 다 그런 전략을 공식적으로는 표명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이 특히 광역권 경제를 이루고 있는 곳에는 과감한 분권과 또 자율성을 줘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과 같이 찔끔찔끔 시혜를 나눠주는 지방정책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 확대될 수밖에 없고, 특히 그 비수도권 가운데도 충청 이하의 남부권과 이 수도권의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런 구조가 지속되는 한 저성장 저출생 격차 문제는 해소될 수가 없다, 이런 인식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왔습니다. 새 정부도 5극 3특의 그 지방 정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일맥상통합니다. 과거 정부들이, 제가 이명박 정부 때 인수위에서 제가 직접 중심이 돼서 만든 게 5+2였고 그 5+2에 뭐 별다른 변화 없이 매 정부마다 그런 정책을 펴왔습니다. 이 정부도 지금 5극 3특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5극 3특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성공할 거냐 성공하지 못할 거냐를 바라보는 바로메타는 그 지역의 거점 광역 지자체에 얼마나 많은 권한과 이 자율성을 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당장 그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국고보조금을 확대재정 정책에 따라서 확대한다고 그러는데 그 국고보조금 메뉴를 중앙정부가 짜고 전부 지방정부가 따라오게 하는 정책으로는 지방의 재정 악화만 가져올 뿐입니다. 지방은 계속 거기 허덕허덕 쫓아다녀야 되고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통해서 발전을 이루어야 되는지는 지방정부가 제일 잘합니다. 그 중앙정부가 잘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중앙정부가 발목을 안 잡으면 돼요, 오히려. 지금 저를 비롯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광역단체장 또 기초자치단체장들은 다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자기 지역을 잘 사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오히려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그동안 관료제가 오래되다 보니까 켜켜이 쌓인 온갖 규제들, 그리고 이 속도를 나지 못하게 만드는 각종 행정 인허가 절차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많은 정책들이 속도를 못 내서 녹은 아이스크림이 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 걷어내주고 정말 지방에 자율성을 주고 지방에 포괄적 예산을 부여를 해서 지방의 정책을 지방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특성화할 수 있도록, 이것에 대한 과감한 정책이 없으면 저는 이 정부의 지방 정책도 과거 정부의 지방 정책을 반복할 뿐입니다. 아직 신발 위를 긁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모순적이잖아요. 한편으로는 확대 지정하면서 중앙 정부가 더 통제권을 강하게 가지면서 또 지방을 살리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모순적이라고요.
지방시대위원회는 포괄적 예산을 넓혀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오히려 이 대통령실이나 기재부에서는 그런 어떤 확대 재정 속에서 지방 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 이런 모순적인 현실을 타개하지 않고서는 지방의 자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이 성장축을 만드는데 역시 수도권이 있다면 또 하나는 남부권입니다. 이 남부권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왔던 부산이라는 세계 2위의 환적항 수출항을 기반으로 해서 산업단지들이 영원함에 걸쳐서 마련이 돼 있고 그게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쭉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왔던 그 지역입니다. 아직도 잠재력이 있고 아직도 대한민국 산업의 기지입니다. 이런 곳에 보다 이 폭넓은 자율성과 그리고 특성화 전략을 필 수 있는 그런 역할과 권한을 주면 잘해낼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중앙정부가 일일이 매주 짜고 이래라 저래라 통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감한 분권, 과감한 이 규제 개혁이 없다고 한다면 저는 지방시대가 또 공연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런 면에서 지금이야말로 이 혁신을 제대로 해야 되는 시점이고 그런 혁신에는 제일 중요한 게 과감함과 신속함입니다. 과감하지 않으면 그건 찔끔찔끔 개혁으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가 없고 신속하지 않으면 그것은 쉰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연합뉴스TV에서 이런 좋은 대상을 또 시상을 통해서 지방을 격려해 주는 아주 좋은 그 기획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면서 동시에 중앙의 언론도 그런 근본적인 좀 문제의식을 갖고 이 지방 문제를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해주신 박형준 시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긴 시간 오늘 함께해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발표와 토론으로 귀중한 의견을 나눠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13회 연합뉴스TV 경제포럼은 대한민국 경제, 지방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각 지역이 쌓아온 다양한 경험들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또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길 바라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연합뉴스TV는 우리 사회의 경제와 미래를 위한 담론의 장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합뉴스TV 제13회 경제포럼 공식 행사 모든 진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